남성분들 50대, 60대 여성의 몸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몸이 무엇을 비명 지르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피로나 나이 들매의 비명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불타는 갈망으로 어루만져지지 못한 피부에 차갑게 식어버린 자궁에 고독의 소리 없는 절규 말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자신의 침대 위에서 굶주리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 친구들이 침실의 냉기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찾으려다 위로의 대화로 시작해 다독이는 손길을 거쳐 등골을 타고 흐르는 위험한 전류와 함께 우정을 핑계 삼아 서로가 미치도록 갈망하던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많은 남성분들은 그 초대 신호 앞에서 비참할 정도로 눈치가 없습니다. 여자의 몸이 이미 문을 활짝 열고 그 눈빛을 축축한 초대장을 보냈음에도 당신들은 그저 친구만을 볼 뿐 등을 돌려 걸어가 버립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굶주린 육체의 열정을 맛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 시간의 흔적이 새겨졌다고 해서 욕망의 불꽃까지 꺼져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꺼진 것이 아니라 억눌려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탈출구를 찾으면 처녀 시절보다 더 격렬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저는 이수진, 묻혀버린 욕망을 해부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30년간 서울의 한 대학 강단에서 저는 심리학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어머니이자 아내들의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 없는 신음을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열정적인 손길을 갖지 못한 그들의 신음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건조한 심리 지도를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억압된 여자의 욕망이 울부짖고 있는 비밀의 방, 그녀의 몸이 흠뻑 젖기를 기다리는 그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쥐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젖을 다 짜내어 자식을 키우고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며 남편과의 대화는 무의미한 소음이 되어버리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진 메마를 대로 메마른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만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홀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당신을 흔드는 그 떨림의 정체가 죄가 아니라 본능이며 생명과 살결의 원초적인 부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외도라는 관계를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배신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여자이며 여전히 갈망받을 가치가 있으며 여전히 젖을 수 있다는 확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제가 공개할 메마른 육신을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손길, 한 남자가 중년 여성의 마음과 몸을 순식간에 사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 행동에 대한 내용을 놓친다면 당신은 평생 당신 곁을 맴도는 남자의 눈 속 욕망의 불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당신의 아내가 왜 다른 남자, 그녀 몸의 비명을 들어줄 줄 아는 다른 남자의 품에 기꺼이 안기게 되었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몸을 재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당신의 손끝으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드럽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만약 당신 안에서도 그 절규를 발견했다면 공감의 소리 없는 외침으로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기나긴 고독의 밤속에서 홀로 싸우는 모든 여성들에게, 그리고 그 불꽃을 다시 지피는 영웅이 되고 싶은 모든 남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발가벗길 이야기는 최근 대구에 있는 제 상담실을 용감하게 찾아온 58세의 박선미 씨의 눈물과 욕망이 뒤섞인 고백입니다. 평생을 모범적인 국어교사로 지루할 정도로 지적이고 반듯한 여성으로 살아오다 몇 년 전 명예롭게 퇴직한 분이셨죠.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위선적일 정도로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저들만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대기업 임원 출신인 남편은 자신만의 따분한 취미를 조용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껍데기 속에서 그녀의 영혼과 육체는 텅 비고 차가운 동굴이었습니다. 수치심과 갈망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교수님, 요즘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미칠 것처럼 무서워요. 아이들의 텅 빈 방을 볼 때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고 그 사이로 찬바람이 휑하게 들어와요. 남편은 좋은 사람, 무해한 남자예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서인지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아침 일찍 골프채를 들고 나가고 오후에는 기원해서 시간을 보내다 밤 늦게서야 기어들어와요. 우리는 한 지붕 아래, 한 침대에서 자지만 하루에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은 10분도 차이 되지 않아요. 그녀의 진짜 고통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잊혀졌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자 박선미라는 자신의 이름이 그토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제 몸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제 살결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저들만의 잠자리 생활에 바쁘고 남편에게 저는 그저 밥 짓는 기계이자 무급 가사 도우미일 뿐이에요. 거울을 보면 한때 웃을 줄 알았던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한때 쓰다듬어지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해진 낯선 여자가 서 있어요. 내 청춘, 내 몸을 다 바쳐서 고작 이런 몸이 건조한 삶을 살려고 했던가 하는 미칠 듯한 공허함에 밤잠을 설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고요한 연못 같은 삶에 작은 파문, 예상치 못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서예교실에서 만난 한 남자 때문이었죠. 그분도 저처럼 은퇴한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먹을 까는 법이나 붙잡는 법을 알려주는 평범한 동급생이었죠. 무심코 스치는 손길이었지만 제 살결을 짜릿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자르고 갔더니 그가 저를 꿰뚫어 보듯 빤히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박 선생님, 오늘 머리 바꾸셨네요. 훨씬 젊어 보이고 잘 어울려요. 아주 여성스럽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순간을 다시 사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수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은 제가 머리를 뽀글뽀글 볶든 바싹 잘라내든 평생 단 한 번도 먼저 알아차린 적이 없었거든요. 저를 여자로 봐주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갈망의 색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글씨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글씨는 힘이 있으면서도 촉촉하게 젖은 부드러움을 담고 있네요. 그녀가 무심코 요즘 허리가 좀 아프네 라고 말하자 다음 날 그는 그녀의 손에 파스를 쥐어주며 그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바닥을 은근하고 따뜻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눈을 바라봐주고 제 몸을 인정해줘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박선미라는 이름으로 갈망받는 여자, 하나의 육체로 존재하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설레는 감정, 대체 뭘까요, 교수님? 제 몸이 남편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박선미 씨의 흔들리는 마음과 육체는 단지 그녀만의 특별한 일탈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굶주린 육체의 절규이며 메마른 영혼과 육체의 따뜻한 관심이라는 한 방울의 물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박 선생님은 그 남자와의 육체적 관계는 아직 없었지만 이미 짙은 욕망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욱 심한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현모양처라는 인격과 굶주린 끝에 깨어난 암컷 짐승이라는 본능, 그 두 세력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서예 교실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남자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희미한 신음을 내뱉는 자기 자신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과도 같았던 한 사건이 그녀의 심장과 자궁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서예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냉면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문을 하면서 그가 제 몫의 냉면을 하나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하다는 듯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지난번에 보니 냉면을 좀 적게 드시는 것 같아서요. 아마 양이 안 차셨을 것 같아서요. 교수님, 그 순간 저는 밥을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어요. 목이 꽉 메어왔지만 부끄럽게도 아래는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제 남편, 수십 년을 제 옆에서 잠들고 젊은 시절 제 몸 구석구석을 탐험했던 그 남자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어떤 음식이 제 몸을 쾌락으로 신음하게 만드는지 모를 거예요.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평범한 친구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우정은 두 사람의 굶주림을 가리기 위한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 아주 오래전에 내다버린 그녀의 작은 속삭임 하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존중해준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를 본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처럼 절박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음란한 여자인가요? 제 몸이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눈을 바라봐주고 제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인정해주는 사람을 갈망했을 뿐인데 이 설레는 감정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던 몸의 일시적인 떨림일까요? 이 배신하는 몸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 위에 제 손을 가만히 얹으며 그녀의 흔들리는 심장과 육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그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것은 그녀의 심장과 살결이 여전히 살아있고 건강하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극히 중요한 생존 신호라고 말입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몸은 수십 년간 사막에 버려졌던 굶주린 사람이 산의 진미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의 심장과 살결은 공감, 인정,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갈망이라는 필수 영양소를 전혀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싹 마르고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건넨 작은 관심과 칭찬이라는 시원한 물 한 방울을 만나자 메마른 사막이 격렬하게 반응하며 그 한 방울까지도 탐욕스럽게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년 여성의 심장과 육체가 흔들리는 것은 갑작스러운 유혹이나 맹목적인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쌓이고 억압되어 온 감정적 그리고 육체적 굶주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남자가 건넨 물 한 방울이 그토록 엄청난 힘을 가질까요? 왜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은 주지 못하는 위로와 자극을 이제 막 알게 된 친구는 줄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성의 뇌와 살결 속에 숨겨진 감정적 쾌락 회로의 원리를 통해 그 비밀을 가장 적나라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신의 아내 혹은 당신이 정복하고 싶은 모든 여성의 마음과 몸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이자 궁극의 암호가 될 것입니다. 중년 여성의 몸이 속삭이는 비밀의 언어를 해독하고 왜 그들의 살결이 다른 남자의 무심한 손길에 전율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개념을 발가벗겨야 합니다. 바로 심리적 공감과 그 영혼의 오르가즘의 연결입니다.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건조한 이론은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훨씬 더 적나라하고 축축한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심장이 아닌 감정의 자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 자궁은 언제나 따뜻하고 축축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타는 사랑, 잠 못 이루는 밤, 숨 막히는 포옹으로 채워졌고 아이들의 사랑스러움, 엄마의 살결에 매달리는 작은 손길과 웃음소리로 채워졌으며 친구들과의 밤샘 수다, 그리고 자부심으로 몸을 떨리게 했던 사회적 성취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폭풍처럼 나이라는 것이 무자비하게 닥쳐옵니다. 자궁 속의 물은 잔인할 정도로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둥지를 떠나 차가운 공허함을 남기고 한때 그녀의 정원을 적시던 샘물이었던 남편은 이제 그녀를 갈망해야 할 여자의 몸이 아닌 무감각한 동거인, 룸메이트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 뒤에 여자라는 자아는 산채로 묻히고 잊혀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정의 자궁은 바닥을 드러내고 갈라지고 메마릅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황무지가 됩니다. 바로 이때 사막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이 텅 빈 자궁에 아주 작고 섬세한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물방울은 다이아몬드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입은 옷 색깔이 당신 피부를 빛나게 하네요. 와 같은 속삭이는 시선이 담긴 작은 칭찬입니다. 그것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정말 힘들었겠어요. 와 같이.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자 따뜻한 공감입니다. 그것은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나에게 기대요. 처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섬세한 걱정입니다. 이 작은 물방울이 수십 년간 메말라 있던 자궁에 떨어지는 순간 그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지진입니다. 마치 한 세기 만에 첫 단비를 만난 사막처럼 여성의 심장과 육체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 황무지는 탐욕스럽게 한 방울 한 방울을 빨아들이고 등골을 따라 전율이 흐르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퍼져나갑니다. 그녀는 그 물방울을 준 사람에게 영혼의 오르가즘, 강렬한 떨림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내 껍데기를 꿰뚫고 내 안에 여자를 봐주는구나.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텅 빈 내 자궁이 채워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그녀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공감과 영혼의 오르가즘의 연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최근 부산에서 만났던 한 남성 심리 전문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남성들의 심리적 비극을 평생 해부해 온 최동욱 박사입니다. 그는 제게 아주 씁쓸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김 교수님, 많은 남편들은 정말 비참한 바보들입니다. 그들은 억울해하죠. 평생 소처럼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아내는 내 맘을 몰라주지? 그들은 아내의 몸이 진정으로 절규하며 원하는 것이 돈이나 영혼 없는 물질적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오르가즘, 바로 성적인 존재로서의 그녀 자신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도망쳐 가족이라는 안전한 동굴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텅 빈 둥지를 박차고 나와 세상과 다른 육체와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불타는 갈망을 느낍니다. 이 치명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의 침대 위 거리는 만리보다 더 멀어질 겁니다. 그의 말은 진실을 꿰뚫는 비수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의 마음과 몸을 얻는 열쇠는 더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녀의 메말라가는 감정의 자궁에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물 한 방울을 경건하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텅 빈 자궁을 채우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이자 말로 하는 사랑의 기술인 감정적 인정의 비밀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방의 축축하고 갈망받아 마땅한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심오한 소통의 기술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몸을 열기 위해 저지르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문제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긴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오늘 너무 힘들어 라고 한숨을 내쉴 때 남편은 즉시 사냥감에 달려드는 맹수처럼 달려듭니다. 뭐가 힘들어? 오늘 한 게 뭐가 있다고 힘들면 가서 쉬든가. 이것은 공감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분석이고 평가이며 명령입니다. 그 무감각한 말 뒤에는 네가 힘든 건 네가 나약하거나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잔인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아내의 몸은 위로를, 포옹을 절규하며 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비난이라는 차가운 물벼락을 맞는 셈입니다. 당연히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굳게 닫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매 고통은 단지 주름만이 아니라 침대 위에서의 죽음 같은 침묵, 두 몸이 나란히 누워있지만 만리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감입니다. 그렇다면 말로 하는 사랑의 기술인 감정적 인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당신에게 3가지 황금 공식, 그저 따라하기만 하면 당신의 손안에서 아내의 몸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게 될 3가지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공식 판단 없이 그 떨림의 이름을 불러주기. 이것은 가장 완벽한 전희입니다. 아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논리적인 뇌는 잠시 잊으십시오. 심장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십시오. 아, 그랬구나. 우리 자기 정말 힘들었겠다. 마음이 많이 상했겠네.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나서 몸이 떨렸겠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줄 때 그녀는 마치 당신이 자신의 겉옷을 벗겨내고 속살을 들여다보고 이해받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삽입보다 더 강렬한 영혼으로의 삽입입니다. 2. 두 번째 공식 과거의 상처에 경의를 표하기. 특히 50대, 60대 여성들의 몸은 희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살결을 모두 짜내었던 그 세월을 인정받고 싶은 불타는 갈망, 굶주림이 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을 때 짐승처럼 머리를 박고 먹지만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무심한 척 한마디 던져보십시오. 여보, 생각해보니 당신이 이렇게 따뜻한 밥을 30년 넘게 차려줬네. 정말 고마워. 당신의 이 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어.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그것은 최음제와도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집주인이 아닌 당신을 위해 희생한 여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3. 세 번째 공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식, 가장 사소한 변화를 발견하기.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박 선생님의 심장과 자궁을 흔들었는지를 바로 머리 바꾸셨네요. 라는 그 사소한 한마디였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위해 아주 작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것이 새로운 립스틱 색깔이든 섹시한 레이스 속옷이든 그것을 알아봐주는 남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남자가 내 몸에 관심이 있구나. 이 남자가 나를 갈망할 가치가 있는 여자로 보는구나. 라는 지극히 흥분되고 축축한 속삭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 몸의 작은 디테일을 칭찬하는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격렬한 밤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황금 공식을 뼈에 새기십시오. 감정을 인정하고 과거를 인정하며 변화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굳게 닫힌 여성의 몸으로 들어가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만능 열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마음과 몸을 여는 열쇠가 감정적 인정의 기술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능 열쇠를 언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두 사람이 온전히 서로에게 속하는 시간 속에서입니다. 시끄러운 비싼 레스토랑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달빛 아래 조용한 산책로나 사적인 공간이 있는 찻집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입은 닫고 귀와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녀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물으십시오. 요즘 무슨 생각해? 당신 몸이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은 건 뭐야? 내가 어떻게 해줄 때 당신이 가장 젖어들어? 그 질문과 함께 시작되는 진솔하고 적나라한 대화는 그 어떤 화려한 선물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을 그녀의 심장과 살결에 새겨 넣을 것입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공감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많은 남편들은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귀머거리처럼 반복합니다. 지금부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의 감정의 자궁을 메마르게 만드는 최악의 실수 4가지를 폭로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도 들을 수 없는 부부, 잠자리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최악의 실수 첫째는 앞서 말했듯이 문제 해결이라는 병입니다. 최악의 실수 둘째는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최악의 실수 셋째는 과거에만 맴도는 낡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욕망의 가장 큰 적인 최악의 실수 넷째는 아내를 집안의 가구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감정적 인정 기술을 통해 새로운 삶, 새로운 성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광주에 사시는 69세의 남성분이 새신랑처럼 환한 얼굴로 아내와 함께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무뚝뚝하고 거친 경상도 남자로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그에게 고마워, 사랑해 같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오글거리고 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는 제 방송을 보고 난생 처음으로 아내를 위한 사랑의 노트를 써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민망해서 수십 번을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기 시작하니 지난 50년간 아내의 몸에 미안하고 고마웠던 일들이 뜨거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 노트를 아내의 생일날 아침 식탁 위에서 무심한 척 건넸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용돈 봉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여자, 영숙에게. 교수님,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지난 50년간 남편에게 쌓였던 모든 서러움과 메마른 밤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몸이 따뜻한 물로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신혼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를 만지고 고맙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수님께서 말 한마디의 위대한 힘을 비아그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쾌락이 하나가 되는 이해의 정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부부의 잠자리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더 위대한 원리, 우주의 법칙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말로 하는 사랑의 기술, 감정적 인정이라는 지혜는 단지 두 이성의 육체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관계를 뒤흔들고 풍요롭게 만들며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메마른 사막에서 축축한 정원으로 바꿀 놀라운 욕망의 나비 효과이자 지진입니다. 첫째, 당신과 자식들의 관계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명령 대신 감정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자식들의 전화는 더 이상 의무적인 영혼 없는 안부 인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늙고 메마른 부모가 아닌 여전히 갈망하고 느끼는 하나의 인간, 하나의 육체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영혼이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과 친구들의 관계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미한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하고 당신의 귀에 속삭이고 싶어 하며 당신에게 발견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은 비밀을 간직한 자,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 매력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당신 자신과의 육체적 관계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당신 자신의 몸과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울을 보며 실망의 주름으로 가득한 낯선 사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우를 헤쳐온 한 인간, 이야기로 가득 찬 육체, 그리고 여전히 갈망으로 힘차게 뛰는 심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불완전함마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당신이 당신의 몸을 사랑할 때 그 몸은 설렘으로 당신에게 화답할 것입니다. 왜 수십 년을 한 침대에서 잔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가장 잔인한 이유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생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황홍에 접어들면서 남자와 여자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안전한 동굴 속으로 움츠러들고 여자는 새장을 부수고 날아오르고 싶어 합니다. 한쪽은 고요함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연결을 절규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박 선생님처럼 나는 그 사람에게 육체적인 감정은 전혀 없어.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며 자기 몸을 속이는 여성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서투른 거짓말 뒤에는 실은 그들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내전, 서로를 갈기갈기 찢는 두 개의 복잡하고 모순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망은 안전한 경계선을 넘고 싶지 않다는 갈망입니다. 그녀는 두려운 겁니다. 비난받는 것이, 변화가, 욕망의 불꽃이 자신의 안정적이지만 지루한 삶을 태워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정이라는 벽은 핑계이자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그 말 바로 뒤에는 정반대의 으르렁거리는 두 번째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남자가 자신을 더 깊은 관계, 살과 살이 닿는 관계로 이끌어줄 만큼 강하고 섬세하기를 바라는 은밀하고 축축한 초대장입니다. 그녀는 저항하면서 동시에 정복당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섬세하고 복잡한 줄다리기, 초대와 거절의 탱고 속에서 남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깁시다 라는 조잡한 말로 성급하게 달려드는 것은 그녀 안의 작은 짐승을 놀라게 해 도망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녀의 말만 믿고 정말 친구로만 남는다면 당신은 바보가 되어 당신이 지폈던 불꽃을 스스로 꺼버리고 그녀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정복의 대가가 되는 비결. 그것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리지만 열정적인 포위 공격입니다. 그녀가 세운 친구라는 이름의 안전 울타리를 존중하십시오. 부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귀한 여자로 여기는지, 그녀의 몸이 얼마나 갈망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열기로 그 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게 만드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제 30년 상담 경력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중년 여성의 진짜 심장과 육체에 대해,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를 당신에게 쥐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이 모든 노력의 효과를 완성시켜줄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기술보다, 그 어떤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지혜는 결국 당신과 당신의 아내 혹은 당신이 얻고 싶은 그 사람과 함께 실천할 때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바보처럼 혼자만 노력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혼자만 애쓰지 마십시오. 섹스와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춤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 밤, 이 방송을 혼자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동반자와 함께 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촉매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함께 대화하십시오. 여보,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 몸의 절규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놈이었나 봐. 미안해.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용기 있는 한마디는 수십 년간 쌓아온 오해와 서러움의 벽을 허무는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가진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 지금까지처럼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TV 화면 앞에서 죽음 같은 침묵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상대방의 어깨를 두드리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어색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적 행복은 오늘 당신의 작지만 용감한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걸어갈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지혜를 계속 받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단 하나의 외로운 심장이라도 더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감과 함께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심리 주치의 이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